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영이 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지난 영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원 요건 중에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의 사용 의무 기간을 보시면은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1차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용도 변경 등의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해야만 될 무슨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시설 용도 변경 및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지원 대상 시설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의무 기간 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당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서면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시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당의 시정기간 연장이 가능한데요. 위의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의 사용 의무 기간 중에 지원 대상 시설의 실제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당의 남은 기간에 대해 그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명령을 하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의 의무 사용 기간 동안 지원 대상 시설의 목적의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제외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두 번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사촌 이내 혈족 및 인척. 세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그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제외 사업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두 번째, 부동산업, 일반 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세 번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서 당의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그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 및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10만원, 그리고 주 1회에서 2회 활용 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선택근무제는 활용 횟수 산정 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 인원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고 있고요. 7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차 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은 주당 활용한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및 지원입니다.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시설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기 위한 자금 중에 신청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인 경우에는 사업주 투자 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은 10분의 5, 그리고 근무혁신 인프라인 경우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SS 등급인 경우에는 10분의 8, 그리고 S 등급인 경우에는 10분의 6, 그리고 A 등급인 경우에는 10분의 5 비율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지원 제외 기간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 돌봄 휴직, 기타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 업무 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에 통합하여 30일 이상을 국외 체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사업주의 기책 사유에 의한 휴업 중인 기간에는 지원 대상 기간 중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그리고 유연근무 활용 전과 후에 각각의 근로계약서. 이때 유연근무 활용 전의 근로계약서는 유연근무 활용일 직전 3개월 동안 적용받는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월별 임금 대장, 그리고 임금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하여 시차 출퇴근제인 경우에는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라든가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당해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선택근무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서, 그리고 당해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인 경우에는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와 관련돼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그리고 인프라 구축 투자 및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든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집행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행지급 보험증권도 1차 지원금 신청 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요즘 굉장히 힘든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